네, 이제 여인영 사령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6일 산청동 안가에서 무릎을 꿇고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말렸다고 했어요. 네. 언성을 높이면서 제정신인 군인이 계엄에 동의하겠냐라고 진술했는데 약간의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퍼포먼스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보이죠. 일단은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되어 있으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진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 초안 작성에 깊게 관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이제 인사 10명에 대해서 체포 구금하려고 한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죄가 사실 굉장히 무겁거든요. 주요 임무 종사 중에서도 진짜 핵심 업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있었겠으나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질 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형량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과연 그게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좀 지켜보시죠. 네. 근데 어제 진술의 좀 포인트는 계엄이 최소 작년 봄부터는 논의가 되었다는 게 이제 진술로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진술상 시기가 24년 5월에서 6월 경입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추정을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거는 작년 4월 10일에 총선 이후에 이제 총선 이후 대패가 됐잖아요. 대패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된 분노가 계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사실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런 가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참고인 진술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그 이후로 계엄이 초반에는 사실 이거 술 먹고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잠깐 준비한 게 아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법원도 사법부도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내란 특검이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긴급회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특검은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 혐의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에 앞서 사법부 수사 착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를 살펴보면 이제 즉시 사법부 수사에 착수할 것, 그리고 사법부 행동 시간표를 분석할 것, 12.3 심야회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 즉시 압수수색할 것, 하나 더 있는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 전면 포렌식할 것. 이게 일단은 내랑 관련해서 12월 3일에 저녁에 모인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모였는데 당시에 입장 발표가 없었단 말이에요. 입장 발표가 없었고 다음 날에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봐왔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 이재명 재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들을 사법부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수사로 이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내란특검에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법무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훈련 받을 때 뭐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예. 지금 문건일 변호사가 사실 해군 법무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는데 전시 체제로 바뀌게 되면 전시 체제에 맞게 모든 사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이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법부에서는 아마도 12월 3일 내란이 있었을 때 이 이양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도 법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걸 권한을 이양을 어떻게 받고 실제로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본인들이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위법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그걸 집행을 실제로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적어도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란 특검에서 분명히 들여다봐야죠. 네, 이상 전역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해군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는 문건일 전 군법무관의 나라에서 준 코트 아직도 해석이고요. 네. 사실은 당시에 그 포고령만 보더라도 이게 위헌이라는 거는 판단하는 게 법조인으로서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뭐 국회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사실 이거는 위헌인데? 왜냐면 제가 잘못 본 걸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역시나 그래가지고 일단 잘못된 거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 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좀 항상 대응이 늦다라고 하는 대환변협마저도 당일날 입장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네. 그때 당시나 지금까지도 그 내란 행위나 계엄 행위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없었던 점을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의심을 넘어섰죠. 네. 최근 그래서 내란 특검이 행정처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네. 거기에 대해 강력 부인하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돼요. 네. 이제 특검과 행정처가 의견서를 주고받는 수준으로 해당 의혹이 규명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게 전면 부인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부인이 될까 싶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3일 그리고 그 이후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전 국민들이 지켜봐 왔잖아요. 지켜봐 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기사가 아니라 이제 다른 방송에서 봤는데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법원 공무원들이 그 법관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그 대법원장에 대한 그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단순히 그냥 서면으로 전면 부인한다라고 해서 이게 종식이 될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의견서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마무리가 됐어야 됐고 이건 내란 특검에서 분명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 사법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법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계속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예,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발음이 조금 네, 시옷 발음이 약합니다. 시어 발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예전에 한참 나왔다가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영장도 발부되고 하니까 쏙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뭐 주요 인물들에 대한 영장이 지금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라도 내란 재판부를 조금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 당사자들이 항소 제기는 할 걸로 보이거든요. 또 모르죠. 항소 포기를 항소 포기를 또 해버린다면 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형량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만이라도 내란 재판부를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장 전담도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새로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야죠. 지금 수원 지방법원에서 온 3명의 판사들이 지금 영장을 그런 영장 기각 사유는 못 봤거든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실제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본안에 가게 된다면 이거는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범죄 소명만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해버리면 이제 본안 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영장 발부는 판사들끼리도 지향을 하는데 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런 영장 기각 사유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장 재판과 관련해서 영장 실질과 관련해서도 일단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발부를 직접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재판부들처럼 영장을 잘 기각을 해줬다면 저희 법인이 정말로 융성해졌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되면 뭐 변호사도 사실 편하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도 편하긴 하고 당사자도 이제 밖에서 재판받는 거랑 안에서 재판받는 거랑 이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제 잡았다가 풀려나면 그때부터 변호사를 살짝 우러러보거든요. 그렇죠. 네, 구속을 풀어준 변호사가 됨으로써 이제 네. 저희가 되게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죠.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죠. 네,